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음, 야구 기자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특정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왜 그 팀의 감독이 못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많은 야구 팬들도 이제 궁금해할 주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프로 야구 역사가 4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의외로 그 프랜차이즈 대스타가 감독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뭐 지금 딱 바로 생각나는 게 해태 이제 어. 선동열 선수가 감독된 정도? 그리고 롯데로 옛날 따지면 김용희 뭐 그 정도였고, 근데 그 프랜차이즈 스타가 그 팀의 감독이 못 됐던 건 사실 프로야구 초창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구단이나 이제 선수 상호 간의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선수는 자기를 이제 좀 높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건 뭐 동료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단은 냉정하거든요. 냉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서로,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의외로 뭐 구단은 이제 팀 내 그 선수에 대한 신뢰도나 평판, 뭐 가치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음, 구단하고 그렇게 관계가 썩 좋은 프랜차이즈 스타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야구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한국에서 야구단이라는 건 큰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룹 전체 뭐 경영 음. 이념이라든가 이런 뭐 심지어는 뭐 오너의 가계도라든가 뭐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 초창기에는 그 일종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영린을 건드리는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누구라고 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그 스타는 그 팀에서는 감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 모기업의 이제 어떤 영리를 건드리거나 네.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감독이 못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건 뭐 그다음 어차피 그 칼자루는 구단이 쥐고 있는 거니까 최종 결정은 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하고도 약간 그 연동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음. 이 케이스가 의외로 많은 게 뭐냐면, 어 데스타인데 후배나 동료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가 감독이 되기 가장 힘든 케이스인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작용을 많이 하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통상 인터뷰하는 그 행간이라고 해야 될까, 마쿠를 좀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어, 선수들은 음, 지도자나 선배가 내가 되게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식적인 인터뷰에서는 그런 걸 드러내는 적이 없습니다. 좋은 선배, 좋은 감독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거를 뭐 일종의 뭐 막말까지 섞어서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대적인 인간관계가 나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치부가 될 정도로, 사실 그 선수들 사회에서는 그것들은 일종의 외교적인 발언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의도에서 계신 분들하고 달리 프로야구 선수들은 굉장히 절제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팬들이 보면 그러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선수는 저 선배는 좋은 선배네, 저 감독은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뭐 예를 들면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한다든지 하면은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구단들은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다 듣는 거죠. 듣기 때문에 그런 스타를 감독을 시켰다?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독 후보까지는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에서는 다 불합격이 되는 거죠. 이 케이스가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 팬들은 감독이 이제 구단에서 선임을 하면 좀 의외라고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항의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팬들이 보는 스타하고
프런트 구단이 보는 기준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럼. 요거 관련해서는 세 번째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명장이라고 우리가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데스타가 많이 없다는 거를 일단 이제 전제로 하고요. 바닥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 사정은 누가 잘 안다고 바닥부터 출발을 해온 사람들이 선수들을 보듬고 가거나 지도하는 데 사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요. 양경혁 감독 같은 경우인가요? 염기훈 감독도 사실 스타는 아니 지금 김태형 감독도 그렇고 모든 감독들이 다 엄청난 스타들은 아니잖아요. 이봉호 감독 정도가 저거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구단 입장에서는 그 대스타를 감독을 시켜놨을 때 오히려 실패했을 경우에 오는 데미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잘 보듬고 가는 사실은 가수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스타보다는 바닥부터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아는 선수들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 중에서 감독이 된 선동열이라든가 김용희 빼놓고는 앞으로도 당분간 프랜차이즈 대스타가 감독이 될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겠네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구단에서 내리는 평가 그리고 이제 사실 동료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동료들이 그 선배를 어떻게 봐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지금 그 10개 팀의 선후배 사이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는 거니까 나오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구단은 그거를 팀 케미스트리를 제일 우선으로 볼 거라는 얘기죠.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팀을 잘 이끌어갈 수 그렇죠.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그 야구 선수들이 예능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꼭 코치가 되겠다, 감독이 되겠다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 또 감독을 선임하는데 영향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제가 이제 보면 저는 이제 그 전 방송의 예능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요즘에 지상파 아니더라도 채널들이 엄청 많잖아요. 먹방도 있고 우리가 아는 유명했던 선수들이 다 코치나 지도자를 안 하고 그쪽까지 방송 쪽에 가서 저거 한 거를 되게 많이 볼 텐데 사실은 지도자라고 했을 경우에 감독 빼놓고 나머지 이제 코치 한 팀에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감독 빼놓고 나머지 코치들은 사실은 3D 업종입니다. 이게 굉장히 딱 기피하는 업종이에요. 왜 그러냐면 1년에 절반 이상 집에 떠나 있지 개인 시간 없지 그리고 겨울에 스프링 캠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가정 생활에는 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한테 그게 잘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제 코치를 안 하고 감독으로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승엽 감독 이승엽 감독 정도 그 정도 네임밸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파트든 뭐를 하든 옛날 선동열 감독도 그렇고 코치를 하고 나서 감독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까지의 과정 그리고 100% 감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뭐가 더 있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스포츠 쪽에도 에이전시가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에이전트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이 에이전트들이 사실은 연예 쪽하고 스포츠 쪽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도 결국 상품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은퇴할 정도 됐다면 사실은 구단보다는 그 에이전트가 먼저 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은퇴한 선수들 좀 많이 유심히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구단 같은 경우는 일단 스타가 이렇게 은퇴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구단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사실은 최고의 대우라고 할까? 그게 일정 부분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해외 연수시키는 거예요. 그거 정도가 구단이 해줄 수 있는 그런데 그거는 약간 막연하잖아요. 해외 가서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돌아왔을 때 개런티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능이나 이쪽 방송을 한다는 건 에이전트들이 뭐 온갖 그거를 다 세팅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이 그쪽으로 먼저 갈 수밖에 없죠. 그 전에 보면 어떤 그 야구 언로가 그 코치로 가지 않고 예능으로 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한국 야구 미래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좋은 지도자가 안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기량이나 야구에 대한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 좋은 사람들이 야구 쪽에 남아있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건 사실은 심각한 유치라고 봐야 되는데 그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요즘은 뭐 전 국민이 다 예능을 보고 있으니까 야구라는 종목 자체로 보면 그 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야구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올해 이제 프로야구 그 관중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프로야구 질이 높아져서 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뭐 최강 야구라든가 이런 그렇죠. 오락으로 야구를 이제 즐기고 네. 그런 붐이 조성되니까 뭐 동네 야구라도 재밌으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면 좀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나가더라도 야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네, 저변은 넓어지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까지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